네, 안녕하세요. 개척자TV의 김유수입니다. 오늘 가을을 맞이해서 날씨도 화창하고 또 가을이 더 무르익어 갈 때 독서하고 싶으시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책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함께 걸어갈 사람이 생겼습니다. 라는 책입니다. 한비아 씨 신간이고 이 책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리뷰 나누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비아 씨가 테레비에서 그때 무릎팍도사에 나왔던 것이 저는 기억에 남거든요. 그때 인제 국제 구호 활동가였을 때 어떻게 사람들을 도와줬고 또 지금도 많은 어린이들이 더러운 물인 줄을 알지만 그 물을 마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 그런데 조그만 알갱이 하나만 있으면 그것을 그 물에 넣고 마시면 되는데 그 알갱이 살 돈이 없다는, 그래서 많은 어린이들이 고통 속에서 죽어가고 있다. 이런 내용을 했던 내용이 생각이 나는데요. 오늘 한비아 씨 책을 이렇게 쭉 여러분들과 함께 리뷰 나누려고 가져왔는데 이 책을 보니까 한비아 씨가 결혼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57세 나이에 결혼을 했고 지금은 3년 정도 같이 살았다고, 그래서 지금은 60세 한비아 씨가 되었습니다. 60세 나이가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비아 씨 책 중에 바람의 딸 걸어서 지구 세 바퀴 반이라는 책을 본 적이 있거든요. 제 책은 아니었고 제가 돈 주고 산 책은 아니었고 같이 사는 동생이 그때 대학교 때 그 책꽂이에 꽂아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우연치 않게 쭉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도 참 인상 깊게 '와, 어떻게 배낭 메고 이게 세계 여행, 한마디로 배낭 세계 여행을 한 거잖아요.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었었습니다. 지금도 이 한비아 씨 이 내용을 보다 보니까 우리의 사는 결혼 방식과 다른 결혼 방식을 취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결혼하면 이제 같이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한비아 씨는 다른 결혼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책에 보니까 1 년에 336 타임 한국과 네덜란드를 오가며 자신들만의 인생 공식을 만들어가는 자발적 장거리 부부의 따로 또 같이 라이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1 년에 3 개월은 네덜란드에 가서 같이 지내고요. 또 3 개월은 한국에서 같이 지내고 또 6 개월은 각자 따로 지낸다는 그런 결혼 생활에 대한 내용입니다. 충격적이시죠? 우리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결혼하면 무조건 같이 있어야 되고 따로 하면 특별히 가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별거 하면. 그죠? 그런데 이런 결혼 방식을 취하면서 아주 재미있게 자신들의 공식에 맞게 '나는 그 어느 때보다 나답게 살고 있다.'라고 하고 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느낀 거는 참 생각이 60 세인데 저는 40 대인데도 생각이 고리타분한데 이 60 세인데도 그 나이에 걸맞지 않게 생각이 되게 아메리칸적이다. 우리는 이 생각의 틀을 잘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런 라이프를 갖고 살아가고 있다는 게 너무 독특하고 또 특이하고 때로는 '와, 이렇게 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재미있었습니다, 저는. 특히나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혼자만의 시간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육아하시는 우리 주부님들, 혼자만의 시간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가족들도 물론 중요하고 또 내 자식도 다 중요하지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게 없어지면 나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래.' 나중에 이런 소리를 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어 가족에만 올인하기보다는 나 자신도 돌아보면서 또 나 자신도 사랑하면서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 한비아 씨가 얘기한 336 결혼 방식을 상당히 동의합니다.
물론 이렇게 살 수는 저는 없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혼자만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사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대리만족하시라고 이 책을 추천합니다. 책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프롤로그와 에필로그가 있잖아요. 프롤로그는 한비아 씨가 작성을 했고요. 에필로그는 그의 남편인 안토니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프롤로그가 책에서 가장 항상 중요해요. 어떤 내용으로 이 책을 썼는지가 항상 그 프롤로그에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한비아 씨가 프롤로그 쓴 내용을 보니까 남들과는 사뭇 다른 우리 상황에 맞게 우리만의 방식을 찾아가는 이야기이고 결혼 후 더욱 나답게 살아가는 이야기이고 혼자 있는 힘과 함께하는 힘을 새롭게 발견하는 이야기이다. 각각 매우 독립적으로 살아와서 함께 보내는 시간만큼이나 혼자 있는 시간 또한 소중하다고 생각한다. 결혼 3년 차, 따로 또 같이 사는 우리의 방식은 지금까지는 잘 맞는 것 같다. 이러면서 쭉 썼고, 그래서 이 책을 쓰는 내내 지난 날을 돌아보고 오늘을 살피며 내일을 계획할 수 있어서 좋았다. 힘은 들었지만 참 재미있었다. 여러분들도 부디 재미있게 읽어주시길이라고 프롤로그에 한비아 씨가 써놨어요. 이 책을 보면서 한비아 씨의 살아가는 신혼생활 이야기를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이 책을 읽어보시면서 한비아 씨가 느꼈던 그런 재밌는 감정, 좀 가볍게 상쾌하게 읽기에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에필로그에는 안토니 작성했잖아요. 남편이. 안토니 뭐라고 썼냐면 기억을 되살리려고 이야기를 나누고 글을 옮기는 과정 덕분에 우리 서로를 더욱 잘 알게 되었고 더욱 가까워졌다. 10년이나 20년 후에 보면 정말 재미있을 인생 추억이다. 지금의 마음도 다짐도 수시로 확인할 수 있을 거다. 이 책을 통해 우리의 경험과 지혜를 나눌 수 있어서 기쁘다. 세상의 모든 커플, 그리고 비혼과 결혼 사이에서 고민하는 독자들에게 좀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모든 분들에게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길 빈다라고 에필로그에 써놨습니다. 이 책은 총 4챕터로 나눠져 있습니다. 4가지 큰 타이틀을 갖고 책의 내용이 써 내려져 가고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의 따로 또 같이 결혼생활. 두 번째, 오늘도 계획 중. 세 번째, 네덜란드 서울댁 한국 안서방. 네 번째, 혼자 있는 힘, 함께하는 힘. 이렇게 4챕터로 되어 있습니다. 챕터별로 제가 좀 인상 깊게 봤던 부분만 간단하게 나누고 여러분도 시간이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챕터에 보면 신혼생활, 결혼생활 얘기가 나오는데 그중에서 저는 Shall We Go Dutch? 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이 결혼 생활 방식이 우리랑 달라요. 우리는 둘이 꼭 다 경제권이나 뭐든 다 합쳐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대부분은. 근데 이 한비아 씨는 다 반반이랍니다. 모든 거는 다 반반. 집도 반반, 뭐 식비도 반반, 생활비도 반반, 뭐 대부분 여행 갈 때 쓰는 경비도 반반. 이해할 수 없죠. 왜? 우리는 주로 둘이 하나가 됐으니까 모든 경제권도 하나로 합쳐야 된다고 하는데 이런 특이한 또 우리랑 다른 생활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챕터에서는 신혼여행이야 어학연수야 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혼여행을 쿠바로 갔어요. 여기 두 부부가. 근데 쿠바에 가서 뭘 하냐면 스페인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행을 하면 그냥 놀기만 하는데 이 두 부부가 잘 맞는 점이 이런 게 아닐까. 한 명은 놀고 싶어 하고 한 명은 이렇게 언어 공부를 한다고 하면 분명히 마찰이 있을 텐데 두 부부가 이런 면에서 잘 맞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쿠바로 신혼여행을 갔는데 신혼여행 간 목적이 스페인어를 제대로 배울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둘이 공통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2달 이상 그곳에 머물면서 그 나라도 찬찬히 돌아보고 그다음에 쿠바에서 유명한 살사 그것도 한 번씩 쳐 보고 물론 잘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책을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 이렇게 쿠바에서의 신혼여행 어학연수 이런 제목으로 내용 쓰여져 있는 게 참 재밌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챕터에서는 네덜란드 서울대 한국 안서방이라고 제가 챕터 제목을 얘기했었는데 네덜란드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저도 네덜란드에 대한 나라에 대해서 아는 게 없더라고요. 물론 관심도 별로 없었지만 네덜란드는 간척 사업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대부분의 땅들이 다 간척 사업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 그다음에 청어라고 하는 물고기를 잘 절임해 가지고 수출하면서 부국의 기반을 다졌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이 세 번째 챕터에는 그 네덜란드에 살고 있는 그 집의 마을의 풍경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제가 유럽을 저도 예전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 유럽에 가면서 항상 느낀 거는 너무 옛날 것들이 고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을이 다 모양이 그 집 모양이 거기서 거기 더 비슷해요. 우리는 동네마다 다 집 모양이 다르잖아요. 물론 시골에는 가끔 같은 데도 있지만. 그런데 너무나 그런 게 좀 특이했거든요. 그리고 그 오래된 그 옛날 집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유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 참 좋다.' 그래서 유럽으로 여행 갈 때 그런 것들을 보려고 많이 가시잖아요. 그 이유를 이 책에서 또 발견하는 게 뭐냐면 물론 그전에도 여행하는 사람한테 들었지만 그 그곳에는 미관위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관위원회가 파워가 엄청 센 거죠. 그쪽에서 집을 고쳐라고 승인하지 않고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정원도 마찬가지고. 그 이유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마을 공동체라는 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나라 같으면 그렇게 하면 "야 내 돈으로 내 땅 주고 내 건물 짓는데 네가 뭐야."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어 이 네덜란드에 살고 있는 이 마을에서 미관위원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마을 공동체적인 그런 아름다움 또 지켜야 할 것들을 지켜나가고 있는 모습이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번째 챕터는 제가 가장 감명 깊게 읽었던 챕터 중에 하나입니다. 혼자 있는 힘, 함께하는 힘. 그중에서도 쭉 내려오면 여러 가지 이제 타이틀이 또 쭉 아래에 있거든요. 과일 칵테일식 결혼 생활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어요. '과일 칵테일식 결혼 생활이 뭐지?' 라고 하면서 봤는데 그 내용은 어느 날 그 식사를 하러 갔는데 그 식사하러 간 곳에서 디저트로 과일을 다양한 과일들을 이렇게 썰어 가지고 디저트로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맛은 다 다르지만 다 다른 맛들이 하나로 어우러져 너무 맛있는 맛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나는 이런 결혼 생활을 해야 되겠다.' 과일 칵테일식 같은 결혼 생활. 참 표현이 근사하죠.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반쪽을 찾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둘이 반쪽이 모여서 한쪽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한비아 씨는 반쪽이 아니라 하나의 완전체 또 다른 하나의 완전체가 만나서 완벽한 완전체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혼 생활의 본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함께 서로 협력하는 건데 때로는 협력하고 도와주는 관계가 아니라 종속되는 관계를 원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아름다운 관계가 아니라 그 관계를 해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어 과일 칵테일식 결혼 생활, 칵테일 과일 칵테일식 결혼 생활 참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틀린 것이 아니라 어
나는 저 사람이 나한테 안 맞춰주기 때문에 틀리다. 이런 것이 아니라 다 우리가 생각할 때 다른 거죠. 다른 거. 저와 나의 그 살아온 문화 방식이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고 처리하는 방식이 다른 거죠. 그것을 인정하면서 맞춰 나가는 것이 결혼 생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외부 밧줄은 언제든 사라진다. 외부 밧줄은 언제든 사라진다라는 이 글 안에는 외부 밧줄이란 무엇인가? 뭐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뭐 많은 밧줄들이 나를 이렇게 지탱해 준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때로는 그게 내 미모일 수도 있고 미모 그다음에 돈 그다음에 지위 그다음에 젊음 그다음에 요즘에는 아는 사람 수 또는 팔로우 수 구독자 수 뭐 이런 거에 해당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외부 밧줄은 언제든지 끊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밧줄이 만약에 끊어졌을 때 외부 밧줄이 아무리 두껍고 튼튼해 보여도 조그만 상황이 바뀌면 금방 없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뿌리가 튼튼하지 않으면 내가 나무로 비유했을 때 밧줄들이 나를 아무리 잘 지탱해 놓고 세워 놓았다 할지라도 내 나무가 커서 또 외부 밧줄들이 잘 이렇게 해서 세워 놨다 할지라도 밧줄이 끊어지고 없으면 이 나무 스스로 서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무 스스로 서 있을 수 있는 그 근원은 그 자기의 뿌리, 깊게 내린 뿌리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친 비바람에 흔들릴 수는 있지만 뽑히지 않는 그 깊은 뿌리, 나답게 살 그런 근본, 그 용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때론 외부 밧줄에 의지하면서 그게 내 자신 스스로를 지탱해 주는 것이고 나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아니다. 내 스스로가 내가 스스로 서나갈 수 있는 그 깊은 뿌리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 번째 챕터에서 특히나 그날을 위한 준비라는 챕터가 마음에 들더라고요. 세계 오지 여행을 하기도 하고 긴급 구호 현장을 누렸던 이 한비아 씨가 삶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봤을 리가 없잖아요. 우리도 그날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계속 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누구나 태어나면 죽기 마련인데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를 상당히 꺼려하죠. 그런데 계절로 표현하자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게 봄이 있으면 여름이 있고 여름이 있으면 가을이 있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듯이 우리의 삶도 어느 계절쯤을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겨울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 준비하는 방식은 이 한비아 씨는 유언장을 계속 써 놓고 그것을 계속 수정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유언장을 써 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죽고 나서 어떤 것을 할 것이고 또 어떻게 남겨진 자들을 위해서 얘기를 할 것이고 이런 것들도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갑자기 죽으면 너무 허무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죽기를 준비하는 그런 자세도 삶에 있어서 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그 네 번째 챕터에서 맥주는 우정을 살찌운다라는 제목이 있는 내용이 있는데 가족은 주어지고 친구는 맞는다. 네덜란드 속담이다. 무쵸. 친구는 만들어가는 거죠. 근데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친구가 더 많아지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친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 요즘에 저도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점점 변해가잖아요. 예전에 만났던 나와 지금의 나는 좀 다르잖아요. 근데 그 다름을 인정해주지 못할 때 또 그 친구의 다름을 내가 인정하지 못할 때 관계가 좋아지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주 만나지 않게 되면 역시 관계는 많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자주 만나는 사람이
친한 사람이죠. 물론 자주 만나는 사람이 다 친한 건 아니지만 친구였을 때 잘 만나고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낸다면 그 친구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질 수 있겠죠. 그리고 영원한 친구 관계를 지속하는 원천은 뭐냐? 여기서 얘기하는 한비아 씨의 내용은 상대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으면서도 부담 없이 대하는 것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쵸. 관심을 갖긴 갖는데 너무 시시콜콜 막 부담스럽게 접근한다면 친해질 수가 없겠죠. 그러면서 저는 서로를 믿고 존중하기 때문이다라는 말이 또 마음에 와닿았는데 친구 관계가 원활하게 잘 유지되는 그 비법이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서로를 믿고 존중하는 것이죠. 그것이 사라진다면 친구 관계도 원활하게 유지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또 저도 하게 되네요. 나는 그 친구에게 믿음과 존중을 주었는가 이런 생각도 또 해보게 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책 함께 봤는데 저는 제가 읽은 거의 내용을 제 나름대로 푸는 거고 여러분들도 가볍게 이 가을에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이 책의 내용이 여러분들의 삶을 조금 더 아름답게 좀 생각도 아름답게 해나가는 그러한 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